앞 시간에 이어서 255페이지에 결산 수행 내용 했는데 문제가 많지는 않네요. 수행 5번까지만 있네요. 자, 그러면 수행 1번부터 수동분계 사항인지 자동분계 사항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 현재 미사용분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이 분계를 여기다 살짝 한번 써볼까요? 이거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자, 4만원이 지금 미사용액이고요. 구입 시에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 4만원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이죠? 4만원. 한쪽이 소모품이면 반대쪽은 무조건 소모품 B. 비용 취소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는 비용 취소,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증가. 이것을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다. 자, 이 기말 상품 재고액 2천만원은 자동결산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앞 시간에서 말한 대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가 만들어질 건데 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값이 그렇게 분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결산이에요. 다음에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 결산에서 할 겁니다. 이것의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가 일어날 텐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나누어집니다. 건물 따로 나누어지고 비품 나누어지고 차량 운반구 나누어질 거예요. 그러나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분계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 4번에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인데요. 이거는 계산을 1%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 5번에 법인세 추산액, 이거는 수동결산이 있을 수도 있고 선납세금이 있으면 수동결산 후에 자동결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동결산에서는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조회해서 있다면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결산, 즉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을 300만원에서 빼가지고 자동결산에 나머지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뒤에는 다 자동결산이에요. 수동결산은 요거 선납세금 확인해 보는 것과 1번에 소모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 놓죠. 자, 합계잔액시산표로 갑니다. 합계잔액시산표 결산이니까 12월 31일로 조회하셔가지고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잔액을 여기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29265,0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로 이거의 1%를 계산하는 거니까 29265,000을 하나만 넣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1%는 뒤에 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 0 2개만 지우면 그게 1%예요. 그래서 292,650까지만
즉 29만 2,650원이 1%입니다. 자, 그런데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차감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82,000원 있으니까 빼기 82,000원 해줍니다. 그랬더니 210650이에요. 210650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메모해 둬야 돼요.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거기 결산수정분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210650 외상매출금 그 밑에 딱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름 확인하겠습니다. 자, 받으름의 잔액이 여기 있죠. 350만원. 1%는 35000, 35,000원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여기 24,000원 있네요. 빼줍니다. 빼기 24,000원. 11,000원입니다. 그래서 받으름 대손충당금 11,000원 입력할 거라고 거기 시험지에다가 받으름 밑에다가 11,000원 메모해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왔으니까 선납세금 있는가를 보세요.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니까 있다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이 근방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선납세금이 없었다는 얘기는 법인세 원천징수 당한 것이 하나도 없고 법인세 중간 애납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법인세 중간 애납이 없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법인세 중간 애납 없는데 여긴 지금 6기인데 왜 없었을까요? 문제를 좀 없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없어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서 12월 31일 날짜 결산일 날짜 입력하시고 1번 수행 1번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3번 차변에 소모품 172번 적요 뭐 이거 결산 수정 분계에 적요를 뭐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볼까요? 소모품 미사용액 소모품 미사용액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금액은 4만원. 줄 바꿔서 대변 소모품 B예요. 800번대 830 적요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고 4만원. 네.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면 이제 전표추가 누르면요. 여기 12월 31일 이제 조금 있다가 요 밑에 전표가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는 1번 전표 하나만 넣었잖아요. 잠시 후에 2번, 3번, 4번 막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닫지 마시고 좀 이따 와서 볼 거니까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번에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결산 일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1월부터 10일하고 입력하시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밑에 이 당구장 표시를 읽어보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인 경우에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 반영되니까 여기 코드 입력하지 말고 그냥 확인 누르셔라 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결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할까요? 시트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력은 여기 결산 입력 사항 금액 여기다 입력을 쭉 해나갈 건데
자, 맨 위에 지금 커서가 막대기가 길게 되어 있죠? 한번 엔터를 쳐 내려가 보세요. 긴 막대기는 입력하는 값이 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셀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쏙 들어갈 때. 이런 데다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쏙 들어간 셀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행 2번에 2천만 원 있었죠?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2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에 상품 매출 원가가 다시 계산됐죠? 기초 1050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5,300을 더하면 6,350. 그래서 2천만 원을 빼면 4,350. 이 금액으로 이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엔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쏙 들어가는지. 예, 퇴직급여 전입액에서 쏙 들어갔어요. 이 퇴직급여 전입액은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뺀 나머지 추가 설정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문제를 안 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는 퇴직연금을 어느 제도를 가입한 거냐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요거 해당 사항 없어요. 네, 지나가시면 이제 감가상각비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걸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준비해 놨다 이거죠. 어디로 가느냐? 기능모음 눌러보세요. 기능모음 누르셔가지고 감가상각 반영.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놨었죠. 그게 여기 다 보입니다. 그 밑에서 결산 반영 눌러줘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여기 건물 250, 차량 운반구 3633330, 비품 65632 이렇게 자동으로 딱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입력이 됩니다. 자, 또 엔터로 내려가 볼까요? 어디서 멈추는지. 대손상각 아까 계산해 놨죠. 자, 외상매출금 210650 여기다 입력합니다. 210650. 그리고 받으러 온 11,000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선급금에 대한 건 없었어요. 엔터로도 지나갑니다. 조감법상의 특별상각 해당 내용 없었어요. 지나갑니다. 법인세 계상에서 마지막에 멈췄죠. 네, 우리가 선납세금 분계를 일반 전표에 했다면 위에 선납세금 나타나는데 없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법인세 계상액, 추산액 300만 원을 모두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것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세금으로 분계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값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요 전표 추가는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하나 입력하고 누르고 하나 입력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눌러줍니다. 자,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결산자료 입력 닫아보시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와서 상단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아까 1번 전표는 우리가 입력한 겁니다. 소모품 미사용액. 자, 2번 전표는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차변과 대변을 결차 결대라고 그래요. 자, 2번이 뭐예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435000000,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435000000, 그리고 적요의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고 하는 적요 내용이 보이죠? 다음에 3번 분계 보시면 감가상각비 차변의 6,688965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3번은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209번은 차량 운반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213번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 계정별로,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 다음 4번 전표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하나로 22만 1,650원, 대변의 109번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변은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과 받을 어음 대손충당금으로 구분이 되고, 대손상각비는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다음에 5번 전표를 보면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 발생 300만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300만원,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한 것이 나타나죠. 지금 여기에 더 넘어올 것이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결산 프로세스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 한 번 더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여기 이제 6번부터 추가가 될 거예요. 아직 결산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수행 결과는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제대로 했는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이렇게 했죠. 소모품, 소모품비. 그리고 수동 결산 완료했고,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확인 눌렀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감가상각은 이렇게 했죠.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어, 259페이지에 보시니까 만약에 지금 그 자동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 눌러서 넘어왔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의 자료를 내가 전체적으로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몽땅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는데요.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우진 않겠는데 일반 전표에 가서 여기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5를 딱 누르면 이와 같이 일괄 자동 분계 삭제 해서 밑에서 삭제 누르면 진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가 지워져요? 2번부터 5번까지 결차 결대만 다 지워져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다시 위에서부터 쫙 새로 올바르게 수정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다시 누르면 다시 넘어오고. 지우라는 것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장부 마감까지 해야 제대로 결산이 끝납니다. 자, 장부 마감을 하는 것은 먼저 데이터를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차대변이 일치하는가 볼 거고요. 이 바로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모두 마감되는 분계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일반 전표로 넘어가고
합계잔액상표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계가 일반 전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수익, 대변의 손익,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또 손익계정의 잔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이 분계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 분계도 여러분 실습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는데요.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은 그 마감 후 2월이라는 걸로 마감을 하면 전기 2월, 차기 2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이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체크. 자, 데이터 체크 들어가기 전에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좀 봐주세요. 자, 합계잔액시산표가 장부 마감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먼저 확인해 보냐면은 자산은 변화 없어요. 부채도 변화 없어요. 현재하고. 자본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 자본금은 아니고 여기 이익잉여금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지금 2월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손익계정 마감하면은 당기의 당기순이익이 이쪽에 또 들어오겠죠.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출, 상품 매출의 잔액이 있잖아요. 잠시 후에 이 잔액이 없어집니다. 이와 똑같은 금액이 차변에 나오면서 이게 손익계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정이라는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손익계정, 임시계정. 그래서 이 잔액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이 여기 차변에, 대변에 나타나면서 이 잔액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집합시켜 가지고 없애주죠. 그 없어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사항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하도록 하죠. 자, 데이터 체크를 이용하여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하시오. 여러분 26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장부 다 닫으시고요. 전체 메뉴에 가셔서 데이터 체크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 클릭해 볼까요? 자, 위에서 검사 시작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오류 없이 나타나야 돼요. 오류가 나타나신 분은 그걸 고쳐야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차대변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여기 오류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씩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장부를 다 수정을 해줘요. 자, 오류 없으시죠? 자, 닫으시고. 두 번째,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작성을 수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조회했어요, 미리. 예, 그래서 뭐뭐뭐 변하는 거 보자고 했습니다. 예, 아까 조회했을 때 여러분 차변과 대변의 합계 뭐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 없으셨죠? 2번 했습니다. 그럼 3번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해라. 당기처분 예정일은 2021년도 2월 17일로 입력하고 전기처분 확정일은 2020년 2월 27일로 입력해라. 이런 거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을 확인해라는 것은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하고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12월로 조회해서 당기순이익 맨 밑에 있지 않겠어요? 맨 밑에 가서 요거
4763438호. 예, 이걸 기억을 해 두시든지 어디다 메모를 해 둡니다. 4763438호. 자, 확인했으면 전체 메뉴. 이거 안 닫아도 상관없어요.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보세요. 4763438호. 예, 당기순이익 잘 넘어왔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서 2월 된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5,029만원 하고 두 개가 더해져서 9,792만 4,385원이 이 올해 마감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니까 아까 합계잔액계산표에서 아까는 이것만 있었잖아요. 이것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처분 확정일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단기의 처분 예정일은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2021년 02월 27일. 예, 그리고 이제 이 처분이 확정되는 이 시기에 여기다가 처분 내역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결산할 때는 입력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표 추가 눌러주면 손익계정에 마감되는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전표 추가 누르시고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행 4번 재무상태표 계정의 2월을 위한 마감 후 2월을 수행해라. 네, 마감 후 2월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데이터 관리에서 마감 후 2월은 맨 밑에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종료해라 그랬네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시고. 자, 마감 후 2월 창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 마감 하시게 되면 마감은 되는데 2월은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작업이 실제로 안 일어나요. 자, 마감해 주시고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마감 후 2월도 되고 하면은 이 교육용 프로그램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이거 그냥 업무에 쓰면 돼요. 곤란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능을 다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감은 되었지만 차기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차기 장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더존 스마트 A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1년간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해본 거예요. 지금 단 며칠 사이에. 약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년 장부가 구성이 돼서 이제 내년 장부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일반 전표를 열어서 12월 31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결차 결대 전표인 5번에서 끝났는데 6번부터 방금 추가된 겁니다. 자, 6번은 상품 매출이 뭐예요? 수익이죠. 이 상품 매출 수익을 차변에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반대쪽에 온 거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손익계정 대변에.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정 대변에 수익을 전부 집합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전표. 7번 전표는 상당히 내용이 긴데 이거를 보면은 차변의 손익 비용에서 대체했어요. 비용은 대변에 갔습니다. 원래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근데 반대쪽 대변에다 전부 기록했기 때문에 비용이 잔액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중에 제일 큰 거부터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급여 복리후생비 쫙 해서 광고산전비까지 모든 비용이 다 손익계정 차변으로 왔고 손익계정 대변에는 수익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1억 1천만 원과 비용 6,200만 원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죠.
그 차액이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갔어요? 4,763만 4,385원. 손익계정의 차변 잔액이 대변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회계유순환 과정에서 해봤던 분계입니다. 나머지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던 5,229만 원이 이제 차기로 2월 시켜야 되죠. 차기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고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9,724가 됐죠. 이것을 내년으로 또 2월 시켜야죠. 그래서 내년에 2월 되는 이익잉여금, 이건 내년으로 2월 시키기 위한 이건 분계예요.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분계.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전액시산표 한번 봅시다. 합계전액시산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자산과 부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익잉여금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이제 97,924,385로 바뀌어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없었던 손익계정이 여기 하나 만들어졌고요. 손익계정 차변 대변 똑같아지면서 잔액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잔액도 없어집니다. 매출원가 잔액도 없어집니다. 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용 잔액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결산이 마무리되면 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패션을 완전히 마감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수행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수행했던 것과 혹시 차이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동일하게 했고요. 네, 여러분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재무제표 여러 번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여기 각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수행 내용 3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 예를 들면 수행 3번 같은 경우에 뭐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행 결과에서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수행 결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자 한번 해 보십시오.